시작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상승 출발한 월요일장인데요. 양시장 모두 초반에는 갈팡질팡한 모습,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 나타나줬습니다. 자, 그러다가 오들어서 이 후반 들어서는 점점 더 상승으로 확고하게 방향을 자리를 잡아주는 오늘장인데요. 자, 남은 시간 더 기대감 가져보면서 자, 오늘은 어떤 이슈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지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학개론 한 주의 시작, 이 월요일에 모셔볼 분은요. 오늘은 이분이 대신 좀 나와주셨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 모셔봤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전문가님과 함께 세 가지 키워드를 갖고서 오늘 이야기를 주식학개론 펼쳐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해서 또 때렸습니다. 강력한 추가 제재가 나온 건데요. 그동안은 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 이 생산된 반도체를 화웨이로 수출을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미국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미국 기술을 활용하는 해외 기업도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을 못하게 이렇게 추가 제재가 나왔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속 화웨이를 때리는 이유, 이거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사실 일단 원래도 이제 화웨이 반도체 수출은 이전부터 안 됐었어요. 네. 안 됐었는데 이제 앞서 지금 유창호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아예 그냥 기술만 써도 조금만 해도 쉽게 말하면 예전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네. 국산화가 많이 돼 있긴 하지만 뭐 핵심 부품 같은 경우는 미국 쪽은 뭐 AMAT라든지 램 리서치 같은 기업들의 또 장비도 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 설계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미국 회사의 또 소프트웨어를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걸리죠. 예, 걸려가지고 이쪽 관련 부분에 계속 좀 우려감이 있는데 네. 트럼프는 일단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지금 최근에 좀 떨어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국내 이제 여론을 좀 돌리기 위한 이 방편으로 좀 중국 때리기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선 여론조사에서 좀 밀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뭐 조 바이든 어떤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조 바이든 후보 대비해서 다 지금 지고 있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군요. 네, 표를 보시면 지금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이제 47.7%, 예.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43.2%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재선에 대한 또 우려감도 있는 상황이고, 특히 그 미국 지금 제가 요거는 이제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네. 미국 국민들이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압박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50% 이상이 중국 압박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좀 이제 뭐 압박하는 거에 대해서 특히 코로나 책임과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을 이제 책임 묻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이 50%가 넘더라고요. 아무래도 미국의 확진자가 제일 많다 보니까 그 분노 그렇죠. 감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대한 또 이제 좀 공격을 하다 보면 지지율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네. 일단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게 맞는데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집중하시는데 이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바이든과의 지지율 격차에서 많이 격차는 나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 미국 대선에 갔을 때 네. 미국 대선 같은 경우도 대의원 대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처럼 이제 전체 이제 국민들 투표가 총점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투표를 했을 결과는 대부분 한 4군데에서 가상 투표를 했었는데 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라고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지율과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전략적인 부분에서 보면 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이제 순수하게 이 그러니까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네. 결국에는 경기 부양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뭐 대규모 이제 실업자가 미국은 또 발생을 했으니까 예. 여기에 대한 뭔가 모멘텀이 필요한데 이제 국내 쪽의 이슈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에게 좀 도움이라기보다 이제 중국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거 많이 좀 사줘. 네. 예, 그러니까 이제 1차 협상했는 거, 야, 너희 너무 지지부진한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협상에 대한 포석이라고 봅니다. 아, 일단 압박을 해놓고선 그 다음에 협상에서 무게를 들고 있겠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지금 1차 협상을 했을 때도 아시는 것처럼 거의 한 2년 동안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해오다가 네. 결국에는 이제 1차 협상이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1차 협상에 대한 재협상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1차 협상에 대한 종용을 하는 거죠. 네. 그 코로나 때문에 힘들은 건 알지만 이제부터 해줘라는 거와 그다음에 추가적인 2차 협상을 통한 또 하나의 더 얻어내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압박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핵심은 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트럼프 대통령의 좀 큰 그림을 본다면 결국에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어찌 보면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 이제 고용률이잖아요. 네. 취업자 수가 굉장히 많았던 부분인데 이번 같은 경우가 이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이제 미국이 실업자가 오히려 많아졌습니다. 예. 원래 치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지금 과오가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져 버렸으니까 이쪽에 관련된 부분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취업률을 높였던 부분은 다 구경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셰일 오일을 많이 판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러스트 벨트, 그다음에 판 벨트 뭐 이쪽에 대한 부분의 부흥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확실하게 느낀 건 구경제의 오해본 몰락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결국에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결국 사람이 직접 가서 뭔가를 하는 것 그런 것들 결국엔 다 락다운이 될 수도 있다. 이쪽에 대한 회복력 쉽지 않다. 네. 그리고 또 단기에 올라오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물론 이제 코로나는 어느 순간인가 끝나긴 하겠죠. 네. 하긴 하겠지만 중요한 거 그때까지 경기가 받쳐줄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예. 구경제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신경제 관련 부분에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구경제와 신경제의 차이는 뭐 사람이 직접 하느냐 뭐 이런 차이인가요? 어떻게 우리가 봐야 이제 될까요? 쉽게 말하면 이제 구경제 같은 경우 우리가 전통적인 이제 꿀뚝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경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4차 네. 산업혁명, 뭐 5G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언택트 관련 쪽 네. 이쪽에 관련된 부분에 이제 많이 좀 투자를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화웨이 반도체 관련 부분을 좀 그러니까 규제를 하면서 자국으로의 소위 말하면 이제 핵심 기술들을 다 미국에 좀 생산하게 만드는 거죠. 거점들을. 네. 그러니까 뭐 예전 같으면 그냥 자동차 공장 와줘. 뭐 예를 들어 뭐 그러니까 제조업 이 전통적인 제조업을 리쇼어링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미국 쪽으로 유치하기를 원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보시는 것처럼 TSMC 핵심 기술 파운드리를 지금 미국에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도 같은 경우도 오스틴 쪽에 이것도 핵심 뭐 비메모리나 이쪽에 대한 팹리스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 관련 부분을 또 핵심 공장을 좀 지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관련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화웨이나 중국 쪽을 압박하면서 이제 미국 내에 신기술 관련 부분 좀 투자를 더 많이 유도하기 위한 또 압박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화웨이를 자꾸 때리고 있는데요. 미국의 화웨이 때리기의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뭐 대선 지지도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지만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 그 내면에는 또 미중 무역 협상, 2차 협상에 대한 이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과 함께 또 신경제 투자 확대에 따른 경기 부양 기대감까지 언급을 또 해주셨는데요. 자,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사실 화웨이 때리기에 대해서 미국의 기술만 써도 미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업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에 관련해서 뭐 피해주와 수혜주 국내에서도 좀 나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큰 틀에서 보면 국내 반도체 업종은 오히려 이거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중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기회다. 왜냐하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국산화를 더 많이 빠르게 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국산화를 훨씬 더 빠르게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국산화 관련 부분에 이슈가 될 수 있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소부장 관련 기업들 굉장히 괜찮을 가능성이 높고 네. 또 하나는 앞서도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제가 저희 이제 지니스탁 때 지니스탁에서 제가 이제 언택트 관련 이야기를 할 때 네. 언택트의 이제 핵심은 그거라 이야기 드렸잖아요. 탈중항화를 위한 중항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전에는 뭐 전략적 생산 기지 자체를 그러니까 중항화로 해놨죠. 네. 예를 들어 뭐 중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거기를 생산 거점을 해놓고 그리고 거기서 생산된 건 이제 외부로 이렇게 분산시켜서 파는 이런 전략이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 군데 집중해서 해버리면 그쪽에 뭔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네. 걸 알고 나서 이제 각 거점을 여러 개를 분산시켜 놓는 거죠. 네. 이제 그 일환을 이해해가지고 제가 이제 미국 쪽에서도 반도체 생산 기지를 다시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 이야기 했는데 오늘 이게 또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삼성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뭐 화웨이 관련 이슈도 있지 않아도 네. 사실상 오스틴 공장 자체를 더 늘릴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쪽 관련 부분에 이제 매출 비중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는 네. 수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피해주와 수혜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정리를 해보면 일단 피해주는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테크윈, 유니테스트 이렇게 제가 나눴는데 표면적이라고 단서를 달아주셨어요. 얘가 단계적으로 왜냐하면 어쨌든 화웨이 쪽에 반도체 자체를 이게 수출을 못하게 되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피해가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바로 나오죠. 일단 표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테크윈이나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중국
쪽, 그러니까 TSMC나 이쪽에 대한 매출 네. 비중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대한 압박이 있다 보면 네. 또 이쪽은 사실상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거지 실질적으로 오히려 중국이 조금 계속 이제 이 기술의 소위 말하면 이 고도화를 더 노력을 한다면 오히려 이 종목들은 더 수혜가 되는 건 맞거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피해가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미국 쪽에 이제 실질적인 수혜주,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놨던 인텔플러스 같은 인텔플러스. 경우는 인텔에 지금 장비를 납품을 하거든요. 네. 이번 핵심이 인텔이 투자를 계속 많이 한다라는 건데 거기에 대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덴코가 원래 40년 동안 검사 장비를 인텔에 납품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이 덴코를 물리치고 예, 지금 인텔플러스가 여기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좀 수혜가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원희 IPS, 뭐 사이맥스, 요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이제 오스틴 공장을 이제 만들었을 때 이 네. 두 회사가 장비를 납품을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이제 삼성 오스틴 공장을 증설을 하면 이제 이 기업들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국산화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설계 관련 부분의 국산화 이쪽에 또 삼성전자가 힘을 많이 쓴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네. AD 테크놀로지도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피해주, 수혜주 이렇게 나눠봤는데 그러면은 이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 앞으로 전략 한번 정리를 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주 전략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볼 때는 확실하게 이런 종목들이 피해 볼 수 있다. 피해를 볼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중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수혜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반도체 종목을 들어간다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국산화, 그다음에 중국 쪽에 반도체 투자 확대, 그리고 미국 내에 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반도체 투자 확대를 감안한다면 장비주 제가 보기엔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관심을 가져보실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물론 단기적으로는 피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중기적으로 상당히 또 매력적이다. 이런 평가까지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키워드가 조금 재밌는데요. 확진자입니다. 확진자가 아니라 찐자예요. 확진자들은 도대체 뭐 무엇을 먹었나 이런 키워드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뭐 이거저거 먹었겠죠. 저도 방금 전에 점심을 먹고 왔는데 지금 카메라 샷이 저한테 네. 오네요. 네, 제가 바로 대표적인 확진자 주민되네요. 이 얘기 왜냐하면요. 이 코로나19 충격에도 불구하고 음식료 관련 주들 지금 뭐 호실적 계속 잇따라다면서 종목들 일제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뭐 삼양식품이나 오뚜기 이런 종목들 상승세가 나타나는데요. 이런 질문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음식료 실적이 왜 개선된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뭐 이거는 이제 우리 주제에서 정답이 나오죠. 이제 코로나 19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죠. 네. 그러다 보니 외식을 많이 줄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간편식, 그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뭐 라면류들을 또 많이 소비를 하죠. 저도 요즘에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웬만하면 좀 이동을 잘 안 하게 되고 외식을 네. 잘 안 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간편식과 이쪽의 판매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적은 좋아졌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느낀 것 중 하나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북미 지역이랑 중국 쪽에서의 판매량이 확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해서 이 뭐 농심 같은 대표님 농심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지역에서 사재기 그러니까 이게 식료품 사재기를 할 때 라면을 많이 사재기 그 많이 팔린 게 특히 라면이다. 그렇죠. 예, 라면도 많이 팔렸고 그다음에 지금 이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라면 굉장히 많이 팔렸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초코파 이런 것도 비상식량식으로 해서 많이 샀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팔린 거죠, 해외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 코로나19에서 본인들도 그쪽도 다 격리가 되니까 자가 격리를 하니까 아무래도 미리 이제 식품을 좀 사놓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식품들이 좀 판매가 많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중요한 건 이게 저는 뭐 단계적인 흐름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외식을 계속 지금은 이제 좀 줄이는 구간이니까 아직 뭐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간편식 수요는 또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또 이제 2분기, 3분기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식들 많이 더 챙겨 드실 것 같은데요. 물론 바로 느끼실 것 같습니다. 체감이 될 만한 문제죠. 자, 그렇다면 이 음식료 관련주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음식료 관련주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대표적인 건 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일단 대표적으로 농심, 오리온, 그다음에 오뚜기, CJ제일제당, 그다음에 하이트 진로인데 네. 뭐 제일 뒤에 하이트 진로는 조금 이상하긴 한데 뒤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농심이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이제 이 실적 증가세가 가장 이제 좀 가팔랐죠. 네. 왜냐하면
농심은 이 코로나 사태 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짜파구리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생충이 뜨면서 이제 북미 지역에서 이 짜파게티의 또 판매량이 또 늘어나다 보니까 그럼 문화적인 영향이 좀 있었군요. 그렇죠. 원래 기존에 조금 팔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북미 지역 판매가 좀 많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짜파게티에 관련된 이제 수요도 있었는데 거기에 농심이 보니까 신라면 또 파는 회사구나. 네. 이게 비상식량으로도 쓰일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북미 지역에서 좀 많이 이제 수입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원래 이제 농심이 또 중국 쪽에서 또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 네. 사실상 이제 한알령 관련 이제 우려감 때문에 우리나라 식품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안 팔렸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차츰차츰 올라오고 있었던 과정에서 기대감이 원래 좀 있었죠. 그렇죠. 예,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중국이 먼저 봉쇄가 됐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수밖에 없죠. 그쪽이 이제 비상식량 거의 사재기를 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농심 쪽에 이쪽에 이제 매출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오리온도 좀 특징적인 게 어떤 원래 특징적일까요? 대표적으로 오리온이 중국 관련 수혜주였어요. 특히 이제 초코파이가 오리온 그러니까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한동안 이제 한알령 관련 이제 그러니까 이 사드 뭐 이거 보복 때문에 그렇죠. 좀 중국 쪽에서 잘 안 팔렸어요. 초코파이가. 그리고 흔히 말하면 이제 짝퉁이라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내에 초코파이 짝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잘 안 팔렸는데 예. 사실 이 오리온 초코파이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저 원조의 아성을 못 깨잖아요. 맛이 다른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 네. 맛있는데 예. 근데 이제 오리온만의 또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맛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찾는 고집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뭐 이런 거 나누면 코카콜라가 사실 좀 차이가 많은 그러니까 더 매니아층이 많은 그렇게 것처럼. 설명을 해주시니까 뭔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기존에는 아무래도 우리 이제 반한 감정 때문에 안 사 먹던 것들이 네. 이제 올해부터 해가지고 올해 초부터 조금씩 사 먹기 시작했어요. 다시 이제 원조로 돌아가는 거였죠. 회복이 되어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초코파이라는 것 자체도 뭐 혹시라도 군대를 갔다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상식량으로 쓰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열량이 좀 높이기 충분히 때문에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쪽 관련 부분을 사재기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원래는 실적이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추가적으로 좀 매출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뚜기 같은 경우도 이 간편식 관련 부분이죠. 간편식 뭐 대표적인 예, 신흥 강자라고 회사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간편식의 신흥 강자는 원래 강자는 저 뒤에 할 이제 CJ 제일 제당이었죠. 비비고를 중심으로 해서 네. 이제 강자였는데 요즘에 이제 오뚜기도 이쪽으로 간편식 관련 뭐 만두부터 해가지고 많이 이제 자리를 뺏어 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이 밥과 즉석밥도 원래 햇반이 많이 이제 하다가 최근에 오뚜기 즉석밥도 굉장히 많이 매출이 높아졌거든요. 네. 거기에 뭐 오뚜기 역시도 이제 라면을 또 하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에 또 수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CJ 제일제당 꽤 좋게 보는 편인데 간편식이 어쨌든 대장입니다. 네. 원조고요. 뭐 비비고라는 굉장히 강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최근 들어 이 간편식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그러니까 이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맞아요. 예, 예전에 그냥 뭐 예를 들어 육개장을 하면 이게 그냥 육개장인지 그냥 소가 이게 퐁당퐁당 육개장 자기만- 그냥 모양인지. 예, 모양인지 잘 모르는데 요즘은 정말 육개장이 정말 육개장 같거든요. 맞습니다. 식당에서 파는 요즘에는 것처럼. 간편식이라고 해도 맛 같은 거를 이거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쪽 관련 부분에 간편식 시장의 퀄리티도 높아지고 그만큼 간편식 시장 자체가 커지고 중요한 건 CJ 제일제당은 북미 쪽에 매출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캐나다 이제 이 유통회사 만두 유통회사인 이제 네. 스완스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북미 지역에 또 이제 매출이 또 다변화될 가능성도 지금 높은 부분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잘 안 나왔던 이 사업을 지금 하나씩 철수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업도 이제 좀 안정적으로 좀 재편하고 있는 과정 꽤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의외였거든요.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네. 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흔히 말하면 우리가 테슬라라고. 맞아요. 예, 그래 테라와 이제 진로 차민스. 그렇죠. 예, 요걸 합쳐서 테슬라로 하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제 증권사 쪽에서도 시장은 컨센서스가 많이 하향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회식을 안 하니까. 술자리, 뭐 약속, 그렇죠. 모임 다 줄었습니다. 예, 많이 실제로.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술 판매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네.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에도 네. 마실 거 마신다는 거죠. 저처럼 집에서 먹을 사람도 그렇죠. 많이 있거든요. 요즘에 흔히 말하면 이제 외식은 그러니까 회식은 줄었지만 네.
홈술이라고 하잖아요. 아, 집에서 맞습니다. 먹는 술, 예, 홈술이 또 늘었다 하더라고요. 저도 집에서 혼자 먹는 횟수는 더 늘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절대적인 양은 총량은 줄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테라의 판매량 압도적이고 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맥주 시장이랑 소주 시장이 맥주 같은 경우는 14%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네.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원래 또 겨울은 또 맥주는 또 비수기고, 그다음 소주 시장도 한 4% 정도 감소를 했는데 여기서 오히려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치고 나갔어요. 오히려 점유율도 맥주 시장에서 지금 40% 이상 지금 차지를 해버렸어요. 네. 그만큼 좀 수혜가 기대를 모을 수 있고, 특히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인 계절적 성수기에 또 돌입을 합니다. 네.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또 아무래도 맥주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찾을 없어요.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관련 부분도 좀 계속 거기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반영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농심부터 해서 이 하이트 진로까지 이 관련주들을 한번 챙겨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이 관련주 전체적으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식료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랜 동안 이 아까 말한 것처럼 코로나로 인한 중국과 이제 북미 지역의 매출이 좀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저는 매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유는 그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흔히 말하면 눈도장을 찍은 거거든요. 눈도장을 찍었다. 예, 물론 뭐 중국 쪽에서는 우리나라 음식료 관련 부분에 스낵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라면류가 어차피 익숙하긴 했는데, 네. 북미 지역은 사실상 좀 익숙하지 않았던 부분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더 익숙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번 계기로 인해서 북미 쪽의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는 회사들, 뭐 농심이나 네. CJ 제일제당 뭐 이런 종목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한번 먹어봤더니 앞으로도 또 먹어볼 만하다 괜찮다라는 이런 거죠. 평가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간편식 관련 부분에 계속 이제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뭐 이 교집합 되는 게 CJ 제일제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음식료 관련 종목을 좀 공략을 하신다면 CJ 제일제당을 좀 공략하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하이트 진로도 제 개인적인 생각 괜찮다. 네. 왜냐하면 뭐 이런 북미 지역이나 해외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 모멘텀은 없지만 사실상 지금 테라의 판매량이라든지 특히 이제 돌아오는 이제 계절적 성수기, 네. 요거를 감안한다면 하이트 진로까지도 괜찮다. 저는 뭐 음식료 쪽은 CL 제일제당, 그다음에 하이트 진로 요렇게 한번 관심 가지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종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시장은 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신다는 네.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음식료주들이 강세 움직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이유 그리고 관련주들 좀 챙겨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키워드는요. 이겁니다. 애증의 공인인증서입니다. 이 주목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이 불편한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거 지금 21년 만에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뭐 사실 사라져야지 사라지는 거긴 한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논의는 지금까지 계속 됐습니다. 네. 계속했는데 이번에 이제 국회에 20일이죠. 20일 이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 폐지 논의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그래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공인인증서 관련 종목들이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공인인증서가 폐지돼봐야 아는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뭐 하물며 지금 그 우리 재난지원금 이거 신청 관련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거 할 때도 또 공인인증서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뭘 해도 공인인증서가 자꾸 필요한데 사실 공인인증서 발급받는 과정부터 뭐 너무 복잡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부 기관에서 이미 공인인증서가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바꾸려면 이제 정부 기관부터 빨리 바꿔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일단은 이제 국회 쪽에서 법이 통과가 되면 컨센은 형성은 돼 있긴 해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많이 불편하고 예전에는 이건 있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만한 기술이 마땅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막상 이제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아마존이나 이런 것처럼 네. 아마존은 쉽게 결제가 되잖아요. 그냥 입력만 해놓으면 그냥 버튼만 눌러버리면 바로 되긴 우리나라만 유독 되게 깔끔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중요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이 해놨는데도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금융 사기가 또 세계 1위니까 이게 굳이 뭐 공인인증서를 까는 거와 안 까는 거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네. 어찌됐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쪽 관련 부분은 분명히 이제 이전에도 이 논의는 되었지만 막상 했을 때 대안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대안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러다 어떤 게 보니까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혹시 그 인터넷 쇼핑, 홈쇼핑 들어가면 네. 인터넷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에서 네. 공인인증서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는 쇼핑을 자주 안 하는 편이라서. 아, 그런가요? 아니, 아니 왜냐하면 이게 원래 네. 그래도 제가 조금 더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요? 뭐 나이와 쇼핑은 또 관계없는데 저는 굉장히 쇼핑을 자주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저희는 예전에는 이 쇼핑을 지금 시청자분도 아실 거예요. 쇼핑을 해보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하면 그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거 살래? 네, 산다. 정말 사는 거 맞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뭘 자꾸 맞다. 물어보죠. 물어보죠. 계속 물어보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이제 입력을 하려고 하면 딱 누르면 또 그거 그거 액티브 X로 다시 넘어가. 맞아요. 네, 넘어가서 다시 새로 해야 되는. 그리고 뭔가 실수가 일어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그렇죠. 되죠. 네, 그래서 막 불편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쿠팡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아마존처럼 카드를 입력해 놓으면 그냥 누르면 그냥 바로 됩니다. 5만 원 미만은 그냥 누르면 다 되고요. 네. 5만 원 이상일 때만 한 번 더 물어봐요. 그렇게 간단하게 해야 사실 그래도 매출에도 연결이 훨씬 되는 되죠. 거니까. 예, 저도 사실 그 한 5년 전만 6년 전 미주군요. 6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살려고 마음 먹다가 아예 귀찮아서 그냥 안 사는 경우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잘 안 했던 거거든요. 아, 진짜 그런 거가. 네, 뭐, 그렇다고 하죠. 네, 근데 요즘은 간편 결제라는 게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네이버 페이도 저는 관심을 좀 많이 가지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상 뭐 결제를 하는데도 너무 불편하니까 네이버 페이 같은데 결제를 많이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대한투자처가 생겼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는 분명히 해볼만 하다. 공인인증서 폐지해볼만 하다라고 이제 시장의 컨센이 형성되다 보니까 네.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이제 폐지가 될 것 같다.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공인인증서 관련해서 폐지와 관련한 또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 또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종목을 이제 대표로 나누어 봤는데 네. 이제 일단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건 라운 시큐어거든요. 네. 라운 시큐어인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제 원래는 뭐 이제 모바일 관련 부분에 뭐 인증서 관련 부분도 있는데 이제 생체 인식을 기반으로 한 간편 인증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홍채 인식 해서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식으로 계속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라운 시큐어도 이제 이쪽 관련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게 공인인증서 필요 없이 생체 인식을 하면 훨씬 쉽게 바로 뭐가 그렇죠.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PC 버전은 아니에요. PC로는 이제 이게 생체 인식을 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PC 쪽은 아니고 모바일이죠? 다만 모바일 쪽에 모바일 생체 인식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 온라인 쇼핑의 비율을 보면 네. PC에서 사는 것보다는 모바일로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라운 시큐어는 이거 말고도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뭐 양자암호 관련 쪽도 이제 엮이려면 엮일 수도 있는 종목이고, 양자암호. 예, 그다음에 이제 언택트 관련해서도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안 관련 부분에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쪽 관련 부분에도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원래도 흐름이 괜찮았던 종목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생체 인식과 관련된 이제 이 공인인증서 폐지와 관련된 이슈까지 붙으면서 조금 더 강하게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흐름을 한번 더 탔군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저는 아톤이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졌는데 네. 오히려 저는 이쪽도 좀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전문가님의 탑픽인가요? 만약에 한다면 저는 만약 이 세 종목 중이라면 저는 이 종목이라고 셋 중엔 생각하는데 1순위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공인인증서만 가지고 한다면 네. 왜냐하면 아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패스 인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도 제가 물어보면 모르실 것 같아요. 거의 뭐 문명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저 써봤는데요. 패스 인증 써봤는데. 예.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는 하면 뭐 인증하려면 뭐 번호도 받고 다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 패스를 한 번만 입력해 놓으면 그러니까 누르기만 하면 맞습니다. 예, 그 다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통 3사에 지금 다 이 쉽게 말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통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공인인증서가 폐기가 되면 네. 이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거고 다만 이제 아톤은 이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별로 없다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네. 공인인증서 폐지만 놓고 보면 이쪽이 괜찮을 수도 있는데 네. 이거는 그 다음에 사업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 대비는 조금 주가 탄력도 덜한데 그래도 저같이 무묘가 좀 동떨어진 사람도 써봤다는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한다는 네, 얘기죠. 하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또 이게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있을까요? 이제 지난주에 이거 주식학개론 때 네. 제가 설명을 드린 것 중에 전자결제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인포바인이라는 종목을 설명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인포바인을 이제 오히려 이거는 전자결제주에서는 좀 별로다. 왜냐하면 이제 전자결제주로 엮이긴 하는데 이게 공인인증서 간편,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UBI죠? UBI 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PC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네. 휴대폰에 요거는 이제 따로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사용을 하긴 했는데 네. 그거를 하는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슈퍼패스해서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패스 예. 인증. 요거를 하는 회사인데 이거는 사실 전자결제랑 좀 별로 동떨어진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다만 이쪽은 영업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별로 모르고 가입도 하고 맞아요. 특별하게 한번 개발해 놓고 나면 추가적인 비용 자체가 좀 작거든요. 네. 근데 아톤도 똑같습니다. 이 패스 인증 시스템 관련 부분은 영업이익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근데 이제 인포바인 같은 경우는 그때 내가 좀 하시면 안 된다. 이번에 만약에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제일 메인군이라고 할 수 있는 UBI 키 요 서비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그럼 그쪽 관련 부분은 좀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전자결제로 내가 그 종목을 가지고 가려고 하셨던 분들은 제가 좀 피하는 게 맞다. 그때도 네.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이번에 또 공인인증서 폐지되면 오히려 더 큰 피해 주니까 좀 주의를 하시고요. 지금 오늘 상한가가 나온 이 종목이 어쨌든 대장이 맞는데요. 네. 이건 종목은 이건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공인인증서 인증 우리나라 1위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되면 이 종목이 안 좋아야 되잖아요. 네. 안 좋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회사는 공인인증서도 있지만 네. 중요한 건 이 인증서를 대체할 만한 아까 말했던 지문 인식이라든지 네. 생체 인식 관련 또 이제 인증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어요. 아, 또 다른 무기를 들고 있군요.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오늘 상한가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네.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특히 정보기관 같은 경우는 원래 하던 기업이랑 같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 약간 보수적이니까요. 그렇죠.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 공인인증 서비스 계속 하고 있는데 공인인증서를 예를 들어 폐기를 했습니다. 폐기를 했는데 다시 만약에 이걸 한 다음에 사내온 사업자를 다시 모아가지고 다시 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기존에 있는 사업자에서 옮기는 게 훨씬 더 비용은 또 싸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업체들을 또 선정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일종의 그렇죠. 비용으로 인식될 그렇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비리도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구간이라면 오히려 정보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한국 정보 인증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차피 그 다른 대체할 만한 서비스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교체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보기에 제일 세게 움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운시큐어 또 아톤, 한국정보인증까지 해서 이 관련주들 세 종목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공인인증서 폐지와 관련된 이 관련주들 앞으로 전략을 좀 크게 어떻게 잡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오늘 그 공인인증 폐기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단기성 테마로 보시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통과 전까지는 흐름이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흐름이 괜찮을 거 생각하는데 다만 이게 이제 20일이면 통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과되고 나면 흐름이 한번 꺾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공인인증서가 폐기가 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좀 장기적인 모멘텀일 수도 있어요. 모멘텀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게 폐기가 돼서 이제 요쪽 교체되는 거에 대한 기대감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만약에 이 종목을 공략을 하신다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공략을 하시고 20일 국회 통과 이전에 좀 모멘텀이 마무리될 수 있으니까 네. 그 전에 좀 수익 실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지나치게 뭐 흔히 말하면 주력으로 내 포트에 담을 만한 섹터는 아니다. 오히려 이거 할 것 같으면 앞서 제가 이야기드렸던 반도체 관련 쪽이라든지 아니면 언택트 관련 쪽을 오히려 더 많이 좀 공략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짧게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시선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이런 과정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문서진 전문가와 함께 세 가지 키워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일단 미국의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 강력한 추가 규제가 일어났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리고 요즘에 실적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료 관련주들도 정리를 해봤고 마지막으로 21년 만에 폐지 결정이 될 것으로 일단 점쳐지고 있는 공인인증서 폐지와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문서진 전문가님은요,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자,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막판에 좀 조정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오늘 출발부터 상승하는 모습 좀 보여주면서 후반에 더 강한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스피 1949불에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더욱더 더 종목들 더 상승하는 모습 기대해 보면서 오늘 말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학개론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을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